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 해외 주식 매도 시 차익은 비과세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달러를 갖고 있다 팔면 비과세는 맞습니다. 어떤 때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증권 계좌는 달러를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해외 증권 계좌에서 내가 이제 1,000원에 1,000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 바꿨다가 주식을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있다가 1,200원까지 그냥 올랐습니다. 이게 원화가 오른 거예요. 달러 원 환율이. 그래서 내가 1,000불을 다시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이득입니까? 약 10% 정도의 이득이 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외 증권 계좌에 달러를 바꿔 놓는 거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한 1,160원이나 1,150원 정도에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1,200원이 됐다. 그럴 때 이제 다시 바꾸면 뭐 수수료 제외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과세로.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맞는데 증권사에 달러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해외 예금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에 달러를 갖고 있다가 그냥 달러를 다시 팠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예금은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해외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유리하냐? 해외 증권사에다 증권 계좌를 두고 그리고 내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많이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매매 주식, 그러니까 매매한 이제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00원에 내가 300불, 액면가 300불에 한 주에 애플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200원일 때 300불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대로 300불입니다. 300불일 때 액면가 한 주에 애플 주식을 판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결론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이냐? 계산을 해보면 1,100원에 300불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드린 돈이 얼마였었냐? 33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수료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1,2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300불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다. 그럼 이제 36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얼마를 벌었습니까? 3만 원을 벌었죠. 3만 원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해서는 비용 차감 후 양도세 22%를 냅니다. 비용은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거래세는 없습니다. 거래세는 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사고 팔 때는 양도세는 없죠. 양도세는 없지만 거래세는 있어요. 그래서 한 0.3%인가 0.25%인가 하여튼 요 정도를 내는데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이 양도세는 이 거래세는 없고요. 뭐가 있냐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증권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얼마냐? 뭐 요즘 같은 경우 너무 다양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무료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료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 아니라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무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0.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요게 이제 무슨 새 명목으로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고요. 요즘에 이제 미래셋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보시면 이벤트는 뭐 0.1%에 평생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제 0.1% 정도 된다는 얘기죠. 살 때 팔 때 수수료 자체가. 그러니까 0.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증권사 데스크로 문의를 주시면 그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이제 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문의를 해야 돼요.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3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하냐? 비용 차감 후 양도세 22%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낸다라는 거죠. 낸다. 그래서 1년에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인당 25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기본 공제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마이너스가 나고 해외 증권이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따로 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따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환율에 대해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 해외 주식 매도 시 차익은 비과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